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난해 연대 추천형 면접에 대해서 올려드린 영상에 계속해서 올해는 어떻게 되냐, 또 업데이트한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또 이렇게 업데이트한 영상을 22년 판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2년도 연세대학교 면접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인문계 쪽이죠. 기출문제 쪽에서 추천형 전형, 가장 임박해 있는 추천형 전형하고 그리고 이제 고른 기회 전형 문제들 총 4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연대 면접의 전반적인 연속성, 즉 특성, 공통의 특성은 대략 한 6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22년도 문제에도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뭔가 22년도 문제에서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식으로 좀 이 영상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22년도 영상에 좀 집중을 하는 거니까 아마 작년에 어떤 얘기를 했었지? 또 연대 공통적인 기준은 뭐지?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첫 번째 22년도 기출 중에서 추천형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형 문제는 작년에 활동우수나 국제형도 그랬지만 21년도 문제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약간 낮아진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꼭 이렇게 쉽게 나오리란 법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기본 구조는 이제 연대가 좀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좀 훑어 내려가면 네. 제시문이 4개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어쨌든 마지막 제시문에는 표가 나와 있는 형태로 거의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답을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 여기 나와 있는 문제 1번과 문제 2번을 조금 분석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지금 1번에서는 제시문 가나다에는 근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가와 다를 각각 평가하시오. 그러면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뭐냐면 대체 답변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 특성은 특성인데 결국 답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제시문이 길기 때문에 제시문을 먼저 보지 말고 항상 논제 분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논제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지금 1번이에요. 자, 1번. 메모지 쓰는 거 아시죠? 메모지에 이렇게 적어놓고 지금 기본적으로 논점이라는 것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보통 쉼표나 마침표로 구분이 되는 건데 이 문제는 일단 첫 번째 나의 관점에서 뭐를 보라고 되어 있냐면 각각 가와 다를 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가를 분석을 하고 또 나에서 다시 다를 봐야겠죠. 이렇게 일단 잡아 놓으시고 그럼 이제 본인이 이제 위에 제시문에 가서는 나의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공통적으로 보고 가의 어떤 내용인지 보고 다의 어떤 내용이 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평가인데요. 이 평가를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건 되게 좀 간단하고 유치하게 얘기하면 OX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나의 주장과 가의 주장이 같은 방향으로 쭉 가는 거면 O가 될 거고요. 나의 주장과 가의 방향이 뭔가 충돌하는 게 되면 X로 보셔야겠죠. 이게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시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면 보면 아시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겠고요. 다음 이제 문제 2번으로 가면 이제 2번도 논제 분석 이렇게 해야겠죠. 2번 써놓고 나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가와 다를 평가하시오. 또 평가네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쉼표가 하나 있을 때는 논점이 하나씩 잡힌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쉼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라의 조사 결과, 그럼 라를 좀 분석을 해야겠죠. 라를 일단 분석을 하고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똑같죠. 얘로 라를 가지고 또 가와 한번 연결을 지어보고 라를 가지고 또 다하고 한번 연결을 지어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밑에 거는 결국 똑같죠. O가 나오거나 X가 나오거나 O가 나오거나 X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라에서를 분석하라는 건 뭘 하는 거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결과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비율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요 위에 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얘네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독립 변수가 될 거고요. 그다음 이에 따라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나타나는 건 종속 변수가 되겠죠. 그러면 라를 결과 분석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여기 표가 이제 두 개로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2개월 후고 요거는 3년 후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A, B, C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A, B, C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 어떤 관점에서 이 종속표의 생산성과 효율성 면에서. 근데 아마 이제 그냥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는 뭔가 B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A는 그보다 조금 떨어지고 C가 이제 제일 뭔가 안 좋아지는 형태처럼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요 결과를 가지고 역시 방향성을 맞춰봐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이 문제에서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어쨌든 평가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정도만 잡고 가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오전 문제였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오후 문제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오후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 문제들이 구조 포맷은 비슷한데 조금씩 집중해야 할 부분들이 달라서 그 부분들만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답은 아마 이제 그 선배들의 후기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학교 설명을 보시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 푸는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쭉 흘러갔는데 어쨌든 문제 구조는 비슷해요. 가나 다라 이제 어쨌든 4개 제시문이고 자료 해석이 좀 들어가 있고 역시 논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논제를 보면 마찬가지로 제시문 가와 나를 바탕으로 다가 제시한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오후 문제가 좀 어렵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논점이 좀 늘어나는 게 사실 하나 있는데, 자, 1번부터 일단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와 나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하나가 있고 다시 대응 방안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1번은 그냥 논점이 굳이 구분할 필요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2개로 이제 논점이 잡혀 있는 거 볼 수 있고, 마찬가지 2번도 가와 나를 바탕으로 라의 그래프를 통해 드러난 현상을 애도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가 말할 걸 좀 개요를 잡아보면 이렇게 되겠죠. 1번은 논점이 2개잖아요. 그러면 가와 나를 바탕으로 다를 분석을 해야 돼. 그러면 가를 바탕으로 다를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바탕으로도 다를 분석을 해봐야죠.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그럼 가와 나 합쳐서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합쳐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건 출제 의도에 보통 어긋나. 왜냐하면 만일에 그냥 합쳐서 물어볼 거면 굳이 얘네를 이렇게 따로따로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를 통해 다를 분석한 이야기 무언가, 그 다음에 나를 통해 다를 분석한 이야기 무언가,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얘네들은 도구거든요. 얘가 분석의 도구고 얘가 분석의 대상이잖아요. 그럼 어쨌든 따로따로 뭔가를 일단 잡아내려고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대응 방안을 설명하라. 그럼 대응 방안은 뭐냐면 아마 앞에서 우리가 문제를 보지 않았지만 뭔가 문제점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일으킨, 왜냐면 얘는 결과잖아요. 이미 발생한. 그럼 얘의 원인을 찾아서 이 원인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키는 이게 대응 방안 솔루션이겠죠. 이거를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대안 찾는 건 두 번째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1번부터 줬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고 보실 수 있고요. 다음 2번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뭐 상대적으로 간단하죠. 가와 나를 바탕으로 사회현상을 애도의 관점에 분석하라. 그러면 역시 이제 가를 가지고 이거를 라에 한번 적용시켜 보고, 역시 이제 지심은 라를 가지고 또 라를 분석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제 라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뭐 자료가 여러 개 나와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 뭐예요? 두 가지겠죠. 일단 무용고 시신의 이 시신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올라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근데 그들 대부분이 여기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65세 이상이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고령자나 아니면 장애인은 보통 사회적 약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점점 무용고 이렇게 시신을 포기하는 사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애도를 못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이들 대부분은 뭐다? 사회적 약자 계층이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요 부분을 채워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약간 예상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짚고 가면, 그러면 이렇게 가와 나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혹은 다라는 뭐가 다른 거냐. 그러니까 지금 연대 문제도 그렇고 고대 문제도 그렇고 가장 전형적인 구조는 뭐냐면 가와 나는 뭔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다와라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뭔가 아니면 실험이나 이런 케이스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럼 이렇게 얘네 둘을 줬을 때는 뭔가 좀 다른 점이 생겨야 되는 건데, 얘는 대체 어떻게 다른 거냐라고 되어 있을 때,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될 것 같냐면, 이제 애도나 이제 우울에 있어서 이제 애도를 잘 못했을 때 나타나는 뭔가 애도의 결과 쪽에 좀 초점을 맞췄다라고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답이 아니라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그런 애도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다는 이제 그거잖아요. 이거는 코로나 시대에 발생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아까는 이제 뭐 전염병이라 할 수 있는 되게 우리가 보통 예상하기 어려운 이제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무용고자 여기는 이건 사실 뭐 코로나랑 그렇게 관련이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계속 전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요거는 뭔가 약간 특수성, 요거는 뭐 보편적인 문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대립되는 키워드 쌍들을 가지고 풀어가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추천 문제 두 개를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연대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성, 전형적 특성이 뭐가 있느냐? 표. 4번엔 그대로 이제 표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예,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나왔었던 이제 이런 솔루션을 물어보는 문제, 대응 방안 찾는 문제들이 여전히 출제되고 있다. 이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추천 문제 두 개를 봤고요. 다음에 이제 아마 11월 초 정도 예정돼 있죠. 추천보다 좀 늦긴 한데 역시 수능 전후로 시험이 잡혀 있는 그 고른 기회 전형 문제들을 조금 보기로 하겠습니다. 활동구수 문제는 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제가 그 20년 기출 좀 순서대로 정리를 해놓은 거라서 그럼 이제 고른 기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른 기회 문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역시 오전 오후 문제 각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른 기회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시문도 상대적으로 좀 짧아 보이고 표도 없고 하니까 되게 좀 편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뭐 상대적인 난이도는 다를 수 있지만 이 문제도 이제 꼼꼼히 잘 풀려면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는 문제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또 오늘 논제 분석 위주로 간다고 했으니까 논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 학교 활동에서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한 경험을 말하고 끊어가야죠. 첫 번째 논점.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이제 했던 대로 논점이 크게 두 개인 거죠. 일단 협업의 경험을 얘기해야 돼. 두 번째는 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집단지성에 대해서 바람직하냐? 이것도 이제 쉽게 말하면 OX로 가는 거죠. 바람직하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제시문 나와 다를 참고해서 집단지성의 문제점들을 말하고, 그럼 이제 2번에서는 이제 여기도 끊어야죠. 집단지성의 뭔가 문제점을 말해보래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 제시문이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말을 해봐야 되고 다를 통해서 말을 해봐야 돼. 다음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시오. 역시 대처 방안이네요. 자, 이 문제는 이제 뭐 제시문이나 이런 걸 보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우리가 전에 풀었던 추천형 문제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대로 풀려면. 이유는 뭐냐면 이게 연대에서 이제 한 3년에 한 번씩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 지금 1번과 2번이 사실은 순서가 좀 도치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 기본적으로 어쨌든 제시문을 줬잖아요. 그럼 일단 제시문에 대한 내용을 보통 먼저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1번에서는 이제 본인의 협력한 경험을 가라고 돼 있으면서 오히려 제시문을 참고해서 푸는 문제는 두 번째로 내려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대로 순서를 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 집단지성이 되게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뭔가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해결 방안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아니 집단지성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그게 좋다고? 이제 이런 약간 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선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제시문을 대하여 푸는 문제를 먼저 푸시고 일로 넘어가시는 게 뭔가 그런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순서를 바꿔야 될 것의 필요성은 요 다음 오후 문제에 좀 더 드러나긴 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연대 문제에 또 하나 나타나는 협력한 경험, 즉 본인의 약간 퍼스널 퀘스천에 가까운 질문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추천이나 활동 우수나 국제형에서는 그런 질문이 거의 사라졌는데 20년 이후로는 그 전까지는 연대가 이제 기본적으로 서류 기반 면접 없이 제시문 면접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적 경험을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형태의 질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고른 기회에는 여전히 이제 그런 형태가 남아있다, 흔적이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는 경험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경험을 통해서 일로 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가시기보다는 본인의 일단 입장이 먼저 나오고 O나 X, 그리고 거기에 맞는 경험을 말씀해 주시는 게 답변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본인 생각 나름대로 이제 뭔가 입장이 평소에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집단지성에 대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러면 그 긍정 혹은 부정에 맞는 경험을 갖고 와서 말씀하시는 게 답변의 완성도를 훨씬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주어진 대로 푸는 게 아니라 본인 나름대로 좀 재구성해서 푸는 방법이 일단 있을 거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 자, 문제는 그럼 2번을 먼저 풀고 1번을 풀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지금 이제 1번이 되게 막연하잖아요. 본인 경험 중에 뭘 얘기해야 될지도 애매하고 하면 지금 나와 다른 참고해서 문제점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나와 다른 여러 풀기 나름이긴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 부정확성 문제를 잡았다. 그 다음에 다에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책임감 부족 문제를 잡았다. 그 가정을 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와야 되는가? 그러면 실제로 뭔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했던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오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답변은 1, 2 순서대로 하셔야겠지만 이 처음에 이제 본인 답변을 준비할 때 있어서는 이렇게 오히려 2번을 먼저 풀고 1번으로 옴으로 해서 두 문제 사이 답변의 통일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1번에 있어 좀 방향성을 잡는 데 좋을 거고요. 그래서 그냥 보셨을 때는 뭐 표도 없고 뭐도 없고 만만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서는 생각보다 이제 아주 잘하는 친구들과 그냥 약간 경험 없이 가서 갑자기 그냥 한글 읽듯이 푸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실력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연대의 전통적인 문제에 조금 더 가깝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른기의 저녁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문제인데요. 오후 문제가 사실은 조금 더 학생들이 풀기에는 좀 난감했던 것 같아요. 자, 오후 문제고요. 여기 보시면 역시 저희 논제 분석부터 해야 되니까 연세고등학교 투표를 했더니 A가 뽑혔대요. A 학생은 어플이 제안한 내용을 공유하고 재심에 불구하고 이렇게 제안했는데 이제 이쪽이 이겼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거 되게 처음에 문제 봤을 때 멍했다고 하거든요, 선배들이. 이게 뭐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센스 있는 친구들이나 조금 트레이닝을 받은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 2번을 본 거죠. 자, 2번을 봤더니 결과와 가나를 바탕으로 자, 여기 또 제시문 가나가 여기 나오네. 그럼 마찬가지겠죠. 제시문에 대한 질문부터 풀어야 되니까 이 문제를 먼저 푸시고 일로 갔으면 상대적으로 좀 편했겠죠. 그럼 이 문제는 특히 그런 게 있는데, 왜냐하면 B가 뭐가 문제인지 되게 좀 막연하잖아요. 애매하고. 그때는 지금 가나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의 문제를 보라 그랬대요. 그럼 가나는 무슨 얘기가 되어 있느냐 올라가 보면 뭐 이것도 여러분이 다양하게 잡으실 수 있지만 우선 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에게 판단을 맡길 수 있는 것과 없는 건 구분해라. 이게 소위 말하는 윤리의 문제겠죠. 뭐 윤리, 도덕 뭐 다 해당합니다. 그 다음 나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문제가 좀 섞여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야 이거지? 이제 알고리즘이 갖는 알고리즘의 어떤 그런 문제점, 알고리즘의 이제 부정확성.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많이 언급한다고 해서 정말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걸로 문제점을 잡았다고 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방향성이 좀 잡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걸 문제를 잡아서 뭔가 문제점을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 문제점을 어디다 대입하면 돼요? 이것이 B에게도 문제가 된다라고 가지고 가면 훨씬 방향성이 잡히죠. 그냥 막연하게 얘가 뭐가 잘못했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윤리적인 문제를 치면 이런 거죠. 휴대전화 솔직히 쓰고 싶지만 뭔가 그래도 이걸 수업 중에 쓰자고 하기는 조금 꺼림직하잖아요. 뭐 이런 이제 윤리적 문제. 아니면 라이브 방송. 아까 여기서 SNS상으로 조사를 한 거라면서요. 그럼 SNS 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유튜브나 이제 뭐 이런 것들도 더 노출이 돼 있겠죠. 뭐 인스타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왔는데, 이건 실제로는 애들은 별로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번을 풀어서 1번으로 가는 이제 아까 3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했었던 연세의 도치적 특성이 여기서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 학생들이 좀 잡는 것 같은데, 그럼 굳이 왜 여기서 이 공약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다른 거 해도 되잖아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뭐 여러 개 있는데 왜 굳이 고등학교 학생이 되었을까?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개인적 경험과 뭔가 연관을 좀 시켜봐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1번에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흐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실 거요. 이 문제가 뭔가 연대 일반적인 방식과 다르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누적돼서 보면 15년부터 나왔던 문제들을 쭉 보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2번을 바꿔서 풀었을 때 훨씬 완성도 높은 답변이 나온다. 그 다음에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연세대 문제는 제가 기본적으로 정해놨었던 6가지 특성 안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영상에 약간 업데이트 22년 판도로서 가장 시험이 임박해 있는 추천형 문제와 고른계의 문제들 좀 특성들 살펴봤고요. 이제 요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도 혼자 공부하기 좀 부족하다 싶은 학생들은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랑 같이 마지막 면접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대1 수업 위주로 수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특히 추천이나 보름기엔 학생들 편차가 커서 효과적인 수업이 어려워서 1대1 수업 1회 90분 기준으로 가고 있고, 뭐 좀 준비가 되어 있고 잘한 친구들은 한 3번 정도면 이제 면접 대비가 될 것 같고요.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좀 많이 해야 되는 친구들은 뭐 7번까지도 제가 이제 역대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쫙 정리를 해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학원을 연락을 주시면 준비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1단계 발표 나면 그때부터 뭐 일주일을 몰입하겠어요.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똑같은 일주일을 할 거라면 1단계 발표 전에 주 1회씩 한 3번 정도 하고 1단계 발표 후에 한 4번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추천형은 지금 5대1 경쟁률 안 넘은 친구들은 준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미리 연락 주셔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이 영상은 마치고요. 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